심장이 안 좋아서 잇몸이 안 좋아지는 걸까? 잇몸이 안 좋아지면 심장이 안 좋아지는 걸까? 심장이 안 좋아서 잇몸이 안 좋아진다라는 등식은 좀 안 맞고요.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심장 질환도 좀 있더라라고 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죠. 안녕하세요. 최인희 치과의 대표원장 최기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아를 몇 개를 뽑았을 때 뭐 몇 개 정도지 입 뽑는 거 뭐 별거 아니겠지 라고 하고 방치해두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이 오늘 저의 유튜브를 보시고 생각이 좀 바뀌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치아를 뽑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잇몸 질환이 있어서 치아가 흔들려서 뽑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결국 이를 뽑게 될 정도로 상당히 중증의 잇몸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심장 질환도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논문들이 꽤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결국 잇몸의 건강은 심장 질환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잇몸 관리, 잇몸 건강에 매우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심장 질환을 예방하거나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이고, 또 잇몸 질환을 잘 관리를 한다면 치아가 흔들리는 것들을 많이 방어해 줄 수 있으니까 치아를 뽑게 되는 일들을 또 피할 수가 있겠죠. 심장이 안 좋아서 잇몸이 안 좋아지는 걸까? 잇몸이 안 좋아지면 심장이 안 좋아지는 걸까? 심장이 안 좋아서 잇몸이 안 좋아진다라는 등식은 좀 안 맞고요.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심장 질환도 좀 있더라라고 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죠. 앞뒤가 약간 헷갈리는 문제이긴 하죠. 우리가 잇몸 질환이 생겨서 잇몸의 방어 기전이 좀 약해지게 되면 그 세균이 결국 뼈를 녹이게 되고 잇몸 속에 있는 모세혈관들을 타고 가서 결국은 돌고 돌아 심장 쪽까지도 전달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 치아 개수가 부족한 경우에 제대로 못 씹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치아 개수가 좀 부족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해본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가 정상적으로 있는 노인들에 비해서는 좀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이게 꼭 정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논문도 있구나 라고 한번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얌얌 우리가 씹을 때 씹는 저장력이 이 어떤 전기적인 신호를 일으켜서 뇌나 온몸에 건강한 전파를 일으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쪽 치아가 없다면 왼쪽으로만 씹게 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어떤 건강하지 못한 신호들이 뇌의 활동에도 간섭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치아가 있는 분들의, 정상적으로 있는 분들에 비하면 치아 개수가 현저히 부족한 분들은 여러 가지로 건강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젊었을 때 치아 하나 잃게 되는 거 너무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운데 어금니가 하나 빠졌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양옆의 치아들이 쓰러지게 되고 위의 치아는 내려오게 되면서 일정한 배열들이 이제 쓰러지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씹히지가 않게 됩니다. 올바르게 수직으로 씹히던 치아가 쓰러지면서 씹히니까 더 쓰러져라라고 하는 그런 교합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옆에 치아들이 또 도미노 현상으로 또 망가지게 돼요. 아래가 치아가 없으면 위에 치아가 저절로 빠져나오는 힘을 받게 되고, 위에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 치아가 점프하면서 점점 올라가요. 치아가 있다면 좌우가 수평으로 씹게 될 텐데, 한쪽이 망가지게 되면 이쪽만 이렇게 치아의 배열이 휘겠죠. 턱도 삐뚤어지게 되고 얼굴도 삐뚤어지게 되고 목과 어깨도 삐뚤어지면서 건강도 잃게 되는 이런 연쇄 효과가 있습니다. 치아 하나가 빠지게 되더라도 서둘러서 그 자리를 메꿔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운데 치아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양옆의 치아를 걸어서 마치 다리 공사하듯이 만들어준다 해서 브릿지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계속 내려온 어떤 전형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요즘은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양옆의 치아를 깎아서 걸기에는 좀 너무 아까우니까 뽑은 자리에만 그대로 이를 다시 심어주는 임플란트라는 방법을 많이 선호하죠. 이 뽑게 되면 아무튼 즉시, 아무리 못해도 이 뽑고 나서 6개월 내에 꼭 이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만약에 뽑고 나면 뽑은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이 잇몸 턱뼈만 남겠죠? 그러면 6개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뼈가 좀 어느 정도 아무는 시기로 치유가 되는데, 6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그 부위만 뼈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요. 앞에서 보면 얇아지고 옆에서 보면 뼈의 높이가 낮아지는, 그래서 결국
2와 2 사이에 턱뼈가 쭉 꺼지게 되죠. 2개, 3개가 연달아 빠지게 되면 점점 꺼지겠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얼굴이 한쪽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이렇게 홀쭉 꺼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를 빼게 됐을 때 제가 뭐 잇몸 얘기만 했는데 이를 빼게 되면 충치가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씹는 면에서 생길 수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치아를 하나를 뽑게 되면 양옆에 치아가 이렇게 쓰러진다고 그랬죠. 그럼 그 옆에 치아하고는 또 이렇게 벌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이 사이가 틈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음식물이 많이 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음식물이 끼면 완벽하게 제거만 하면 충치가 생기지 않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나요? 대부분 음식물 찌꺼기가 미세하게 남게 되고 그게 결국 또 몇 달 지속되다 보면 이와 이 사이에서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인전면 충치라고 하는데 사실 이가 벌어지지 않으면 잘 생기지 않는 충치인데도 불구하고 치아를 잃게 됐을 때 나타나는 또 전형적인 충치의 양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옆에 충치가 또 생겼을 때 심해지면 결국 그 치아 또 씌우게 되죠. 아무튼 불행한 경우를 겪어서 이를 뽑게 됐다. 그러면 늦었을 때가 그나마 빠를 때라고 치아를 뽑았을 때 빨리 그 자리에 이를 회복시켜줘서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주는 거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치아를 뽑게 됐을 때 방치해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 치아 개수가 부족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